동료 의원의 말씀입니다만은 이정현 의원님 잘 아시죠? 잘 압니다. 대통령 정무수석, 홍보수석 비서관 했습니다. 친분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석 안 하고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돼서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식원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녹취돼서 공개됐습니다. 전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보진 않았지만 그 취지는 들었습니다. 총리의 관심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관심 있다고 해서 방송된 거, 보도된 것들을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들 보고 듣고 그렇게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기 싫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좀 진정들 하시죠, 새누리당 의원님들. 방송법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선언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이 규정이 실제로 방송 편성에 간섭을 해서 방송 내용이 시정이 되고 수정이 되는 결과를 요하는 결과범입니까? 아니면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위헌범입니까? 벌칙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제가 여쭤본 위반하여 말씀은 방송 편성의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간섭을 한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방송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즉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결과범입니까? 아니면 편성의 자유를 침범한 것만으로 성립되는 위헌범입니까? 제가 구성 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적절치 않습니까? 법 규정에 야당과 명백하게 언론이 온통 이 문제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범한 중요한 사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총리쯤 되면 이 문제를 연구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래서 질의 내용도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개인적인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시니까 제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문을 안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1일자 KBS 9시 뉴스 보도와 4월 30일자 보도입니다. 그 전문을 보면 이정현 수석이 이거 과장된 거 아니야?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시곤 국장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월 30일자 보도, 해경이 통제해서 해군이 진입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방송 편성의 자유가 KBS 편성 책임자가 홍보수석의 간섭에 의해서 침해된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가에 관해서는 지금 아까 법무부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까? 종합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것을 제가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누가 고발해서 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이정현 수석, 이정현 의원님 자신도 적절하지 않았다.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원정 청와대 실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업무 협조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보도 편성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저거 따지고 감내라, 원해라. 이것이 보도 간섭이 아니고 뭡니까? 예전에 신군부처럼 불러다가 고문하고 총칼로 위협해야지 편성의 자유를 침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판단에 충분한 자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 고발이 있어서 검찰에서
앞으로 당연히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 법무부 장관 여러 번 이 사건들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중재법 피해구제법에 의하면 14조에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관의 장은 바로 이 기사와 관련돼서는 해군이고 해경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기사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들어서 편성 책임자에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법조인이신 총리께서 귀담아 들을 용의가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걸 상대방이 알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 팩트로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으로는 사실 판단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전후에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공 국장 본인이 오죽했으면 녹음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위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이라는 판단이 서려고 그러면 상당한 대화가 진행된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부터 녹음을 했다는 건지 처음부터 했다는 건지 그런 정황들이 다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사건건 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당과 야당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야당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버이연합은 화영식에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무성,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도 비난 집회를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시면은 그 단체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환했느냐 아니면 소환 계획이 있느냐라는 정도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모독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게 왜 모욕이냐라고 얘기하면 이성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전경련에 재직했던 모 임원의 증언입니다. 전경련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야당은 좌파, 빨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자생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원하자. 이것이 전경련의 야당과 야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